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근린시설 경매 물건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근린시설 주택이 아니다 이 말이다. 그래서 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검색을 하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애경 카페로 이제 영업을 하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영업을 하는지는 뭐 가봐야 알 수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현황 조사서 나온 걸로 보면은 현재로는 폐업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입지부터 우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도 좋고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자, 여기 A라고 되어 있는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예요. 이 위치인데, 자, 이렇게 저는 이렇게 뭡니까? 이 도심이 아닌 곳에 볼 때 이렇게 카페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인근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A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게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 여주, 그리고 여기 좌측에 보면 여주시청 되어 있죠. 근데 여주다 그죠? 그리고 우측으로 가면 바로 원주예요. 그래서 여주와 원주 사이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주에 계신 분들, 원주에 계신 분들이 올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너무 멀면 그렇고, 그럼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리 재기 한번 해볼게요. 여주시청 기준으로 해서 직선 거리가 10km 살짝 넘습니다. 10km 살짝 넘고요. 그러면은 원주는요. 원주도 그러면은 다른 것보다 원주시청 기준으로 해서 한번 봅시다. 원주시청 기준으로 해서 직선거리 15km 정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여주 계신 분들, 원주 계신 분들, 요즘 다 차 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10km, 뭐 15km 정도니까, 그래서 괜찮다면, 그래서 카페가 이쁘다면은 누구나 올 수 있겠죠.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자, 게다가 여기 약간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골프장들 보입니다. 골프장이 몇 개입니까 도대체? 신라CC, 루트CC, 스카이밸리, 그리고 캐슬파인 이런 식으로 그죠? 골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골프장 이용하는 손님들도 이용할 수 있겠죠. 특히 제일 가까운 곳이 보니까 캐슬파인 골프클럽 여기가 제일 가깝습니다. 자, 여기는 내려오는 이거 쭉 연결이 되네요. 바로 내려와서 바로 우측입니다. 자, 그러면은 캐슬파인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한번 재봅시다. 물론 여기가 입구는 아니지만 자, 재면은 직선거리 1.79km 됩니다. 자, 그러면은 캐슬파인에 여기가 입구 되겠네요. 자, 여기서부터 해서 여체도 역시 2km 정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골프장이 여러 개 있다. 그래서 뭐 카페라든가 맛집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충분히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렇게 보니까 주변에 뭐 로드뷰 같은 것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런 물건 볼 때는 로드뷰 보면서 이렇게 보다가 뭐가 있지?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뭐 이런 말만 하지 마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카페나 맛집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골프장이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골프장이 서너 개나 있고 네 개나 보이고요. 그리고 거리로 입지로 볼 때 여주시청 기준에서 10km, 원주시청 기준으로 해서 15km다. 이러면은 입소문만 난다면은 그래서 SNS로 홍보만 조금만 된다면은 충분히 이제 뭡니까 장사가 영업이 될 만한 입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우선 입지 봤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볼까요? 물건지 앞으로 한번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지 앞으로 가서요. 잠시만요. 네. 로드뷰 볼게요. 지금 이렇게 가다 보면 좌측에 보이는 이 물건입니다. 좌측에. 그래서 좌측에 보이는 이 물건이에요. 그래서 딱 봐도 우리가 지나가다 봐도 앞에다 라고 알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우선 뭐 이 정도, 그래서 로드뷰 이 정도에서 닫고요. 그러면 물건 자세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제가 뭡니까 저기 다음에서 봤지 않습니까? 카카오 맵에서 이렇게 주소에 바로 클릭을 하면은 좌측에 보면은 여기가 원래 애경 카페였었어요. 그래서 애경 카페 이름도 나와요. 제가 뭐 그런 것까지 클릭을 해서 보기가 좀 뭐한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그 애경 카페에 원래 영업했던 뭡니까? 이 상호도 나와요. 상호도 나오고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리뷰도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내부 사진하고 그리고 외부 사진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상세하게 나오니까 내부에 대해서는 여러분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경 카페로서 이용됐던 곳이고 그래서 블로그 포스팅이 두 개나 있다. 클릭을 해서 보시면 된다. 여기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세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8월 11일 날 원래 경매 진행하려고 하다가 변경되고요. 그리고는 11월 24일 날 이번에 경매 1차 진행을 합니다. 감정가는 2억
280 뭐 얼마? 58,900원 되고요. 물건 종별 빌린 시설이고, 자, 그리고는 토지가 130.38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면적은 51.18평 되어 있고,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고요. 소유자 채무자 동일하고 채권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다음 내용 볼게요. 토지 보겠습니다. 자, 토지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대지이고 토지 감정이 여기 가격 시점이 2021년 2월 23일입니다. 그래서 토지 감정이 8,200 얼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토지 가격은 이게 이제 가격 시점이 올 초예요. 그죠? 올 초인데 지금 보통 뭐 토지는 조금씩 요즘 오르고 있으니까 뭐 이 감정보다 낮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거의 조사해 보면은 저기 법원 경매물건의 토지 감정보다 현재 시세가 높은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일단은 매물이 많지 않으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건물 보겠습니다. 건물이 1층, 2층 건물. 아까 우리 봤죠? 로드뷰에서도. 자, 사용 승인이 2019년 11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준공된 지 2년 된 겁니다. 아직은 신축으로 보셔야 되겠다. 그죠? 자, 건물 1층, 2층, 1층에 23.29평, 2층에 15.94평, 그리고 뭐 테라스식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건물 감정이 1억 1,300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제시외, 창고라든가 이런 게 약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감정이 2억 300 살짝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도로는 봤죠? 그죠? 왕복 2차선 포장도로라는 것도 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건축물 대장 볼게요. 뭐 지은 지 얼마 안 됐지만 혹시라도 하자가 있는지. 자, 보면은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 여기에 위반 건축물이다 하고 나옵니다. 근데 그런 내용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 전혀 보이지 않고 1층, 뭐 2층 해가지고 휴게 음식점, 뭐 사무소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뭐 특별한 하자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요. 자, 등기부 보겠습니다. 등기부, 토지 등기부 먼저 보겠습니다. 2018년 12월 4일날, 2018년 12월 4일날 토지를 1억 4천에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감정이 어땠어요? 토지 감정이 8천 얼마 아니었습니까? 다시 볼게요. 자, 어디 갔나? 잠시만요. 아, 여기구나. 그죠? 자, 여기 우리 감정이 이 물건 전체가 2억 300이 조금 안 되죠. 그 중에 토지를 감정을 얼마를 했냐면 이번에 8,275만 2천 원으로 감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매수할 때 이 사람 매수를 언제 했어요? 2018년 12월 달에 했습니다. 자, 근데 토지 거래가 1억 4천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2018년도에 이 땅을 1억 4천을 주고 샀는데 2, 3년 뒤에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할 때 8천 얼마밖에 감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브레이크가 걸려 왔었어요. 어쨌든 이때 1억 4천에 매수를 했고, 그리고는 없어요. 근저당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고, 2020년 5월 4일 날 가압류, 우리은행의 가압류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은행 가압류 다음에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압류 걸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압류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을 한 겁니다. 자, 건물 등기부 볼게요. 2019년 12월 5일 날, 그래서 2019년 11월 달에 사용 승인, 그러니까 준공 떨어져서 2019년 12월 5일 날 소유권 보존, 건물의 첫 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근저당 같은 거 없다가 2020년 5월 4일 가압류, 우리은행에 역시 여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는 거 카카오뱅크 가압류가 뭐 건물에 하나 더 있는 거, 토지 등기부하고 다른 점은 그거예요. 그리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가 여기 또 들어와 있는 거. 하지만 낙찰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낙찰 받더라도 어쨌건 뭐냐면은 첫 번째 가압류권자 우리은행, 그리고는 그 다음 카카오뱅크 있고 서울보증보험 가압류권자, 이 가압류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어쨌거나 자, 여기 보면은 채권의 합계가 말입니다. 다 합해봤자 6,200 얼마밖에 안 되는 겁니다. 6,200 얼마밖에 안 된다. 저기 그 감정이 2억 300선 아닙니까? 2억 300선인데, 뭐 반도 안 되는 금액이죠.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시세는 뭐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감정가 기준에서 채권의 합계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자, 이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걸 보는 순간 생각해야 될 게, 이거 취하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취하될 수도 있겠네. 이제 경매가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채무자는 선택을 하게 되죠. 그죠?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뭐 방법이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래 처분을 하자. 처분을 하자. 네, 그래서 이제 진행을 시킵니다. 경매를 계속.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낙찰이 이제 됐어요. 생각보다 좀 높은 금액이 됐어요. 요즘 경매라고 해서 뭐 터무니없이 뭐 밥값으로 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꽤 높은 금액으로서 뭐 시세하고 별로 차이 없이 낙찰이 됐다.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그럼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채무를 갚고 남는 금액은 어차피 소유자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고. 근데 너무나 금액이 말도 안 되는, 이번에도 낙찰 안 되고, 막 유찰이 돼서 너무 낮은 금액으로 낙찰이 됐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 잔금 치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가품이 되는 거죠. 그죠? 이 경매 신청한 서울보증보험 쪽에 가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강제 경매이기 때문에 낙찰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뭐 동의서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죠. 취하 동의서. 하지만 뭐 취하를 안 해준다 하더라도 또 방법이 있고, 여튼 그렇습니다. 얘기하면 길고. 그러니까 이 사람 선택은 뭐죠? 보고 꽤 낙찰가가 마음에 들면 그대로 알았다 되는 거고, 너무나 낮은 금액으로 됐을 때는 채무를 변제하고 되살릴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거고, 또 이걸 보고 어떻게 해요? 누군가는 얼마 안 되네. 뭐 경매 넘기는 것보다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랑 매매를 하시죠. 나는 얼마 선 생각한다. 네,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이 물건을, 그죠? 일반 매매를 하고 이걸 취하시키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또 뭐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내가 돈을 일단 마련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러면은 채무자 측에, 그죠? 채무자 측에 기일 연기를 좀 시켜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죠?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그럼 채권자가 어떻게 해요? 두 번까지는 기일 연기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기되고 연기되다가, 그러니까 기일 변경되고 변경되다가 이제 뭐 채무가 돈이 마련이 돼서 또 취하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여튼 그런 것은 제가 이제 경매 진행하다 보니까, 워낙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아주 다양하더라는 거죠. 딱 보고 무조건 금액 적다고 무조건 이거 취하 되겠네가 아니라, 뭐 취하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취하가 되더라도 바로 될 수도 있고 몇 번의 연기 끝에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 낙찰을 받았는데 잔금 내기 전에 취하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케이스가 있다라는 안내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등기부상으로도 하자 없잖아요. 우리가 말소기준 등기하는 거 있죠. 저당, 근저당, 뭐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 등기하는 6개 중에 가압류 먼저 나왔잖아요. 2020년 5월 4일 가압류가 말소기준 등기거든요. 근데 여기는 임차인이 없어요. 임차인이 없어요. 소유주가 이제 영업을 하다가 포기를 한 모양이에요. 한번 저기 서류를 볼게요. 이거는 현황조사서입니다. 2021년 2월 28일 날 집행관이 조사를 나갔어요. 조사를 나가서 여기 보니까 소재지 뭐 1번, 2번 되어 있는 거 별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예, 이거는 물건이 같은 적이에요. 뭐냐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채무자 겸 소유주가 점유하고 있다. 그죠? 그리고는 만났나 봐요. 소유자가 전부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차가 없다는 소유자의 진술이. 그래서 소유자 만났더니 없다. 내가 영업을 하고 있다. 내가 사용하고 있다. 이랬어요.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 혹시 모르니까 전입세대 열람했는데도 전입되어 있는 사람도 없다. 그죠? 그리고 임대차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결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임차인이 있느냐라는 그 정보 제공을 요청하니까 없다. 사업자 등록도 없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은 등기부상으로도 가압류 제일 위에 있어서 다 말소되고, 그리고는 전입되어 있는 사람도 없고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사람도 없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가치를 잘 판단하시고 이 물건을 가지고 싶으신 분은, 그래서 미리 조사를 해서 이 소유자 겸 채무자를 하고 이제 면담을 하셔가지고는 일반 매매로 진행을 하시든지, 대화가 잘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러면은 입찰을 들어가시든지, 뭐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는 요 물건에 대해서 입지는 아까 강의 초반에 같이 살펴봤고요. 그리고 내부 같은 게 이제 궁금하신 분은, 이런 거는 뭐 1층에 전부 다 유리로 돼 있고 하니까 가서 보시면 되겠죠. 그죠? 가서 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있으면은, 그리고는 뭐 블로그 나와 있는 그것도 보고, 뭐 내부에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됐었나 하는 것도 또 한번 보시고요. 근데 꼭 애견 카페를 그대로 하지 않더라도 주위에 골프장이 뭐 여러 개 있고, 그죠? 이런 걸 봐서는 소문만 난다면은, 그죠? 예쁘게, 뭐죠? 맛집이나
카페나 이런 거, 일반 카페나 이런 걸로도 충분히 영업을 할 수 있을 만한 입지가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아침입니다. 기분 좋게 시작하시고요. 좋은 일 많은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